이번 챕터는 정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 집행 마감 작업을 하고 집행 내역을 검토받아서 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리의 업무 흐름도와 반납 이체 시의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형의 사업의 지방비 100% 사업이고 우리 A 지자체로부터 교부 1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반납 2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예치계좌로부터 입금돼서 거래처로 이제 출금이 되게 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집행 마감을 하고 반납할 금액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집행내역을 검토해서 정산 마감을 하게 되면 실적보고서 작성과 실적보고서 확정을 거치게 되면 반납금액이 확정이 돼서 보탬위에서 반납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계좌에 있던 반납 대상 금액, 잔액, 불인정 금액, 이자 등의 금액이 예치계좌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산관리 부분에 전체 업무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 집행이 이제 마감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집행 마감을 하게 되고요. 발생한 이자 등의 반납 금액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사업 담당자는 집행 내역을 건건히 검토하게 되고요.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 상태로 보조사업자에게 보내게 되면 보조사업자는 집행 내역건 보완이 필요한 건을 확인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보완 후에 이제 보완 결과를 등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또 보완을 보내게 될 건지 검토 완료를 처리할 건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건에 대해서 검토 완료가 되면 이제 정산 마감이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등록해 놓은 반납 금액에 대해서 반납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치계좌로 반납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계좌로 징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산관리 챕터에서는 집행 마감하고 반납 등록하는 방법하고 집행 내역을 보완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작성은 실적보고서 관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납 이체는 반환관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종료 후에 집행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산관리의 정산관리 집행 마감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조회하고요. 그러면 보조사업 정보가 조회가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마감 전이기 때문에 정산 진행 상태가 사업 수행 중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밑에 재원별 실적에서는 재원 구분별로 시도비, 시공구비, 수익자 부담금으로 나누어져서 교부 금액하고 집행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재원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비 80%이고 그 자부담금이 20%인 사업으로 교부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 지방비가 이제 80%니까 160만원이 되겠고요. 자부담금은 20%인 40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금액이 190만원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재원별 실적에서 수익자 부담금의 순사업비 비율이 20%가 되겠죠. 순사업비 비율은 계획 비율입니다. 190만원을 집행한 것 중에서
지방비로 160만원을 집행했고 자부담으로 3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60만원 나누기 총 집행한 190만원으로 나눠보면 비율이 84%가 됩니다. 자부담은 30만원 나누기 190만원 하면 16%가 돼서 이제 100%가 된 거죠. 즉 190만원 집행한 것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비율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계획한 비율보다 우리는 16%를 사용하게 돼서 계획 비율보다 작게 되면 집행 마감이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집행을 지방비로 152만원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38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152만원 나누기 190만원 하면 80%가 되고요. 38만원을 190만원으로 나누면 딱 20%가 됩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비율 20%와 집행 비율이 동일하게 되면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집행하고 지방비는 150만원만 집행한 경우입니다. 150만원 나누기 190만원 했을 때는 79%, 40만원을 190만원으로 나누면 21%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비율보다 더 집행하게 돼서 이때도 마감이 가능합니다. 재원별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 집행 비율이 순사업비 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마감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예시 같은 경우는 순사업비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마감이 불가합니다. 자부담 집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방비로 집행한 것을 취소하고 자부담비로 집행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집행마감 화면에서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이 모두 0이고 교부 진행 여부도 N 상태여야 집행마감이 가능합니다. 마감하는 단계에서는 집행이나 교부가 진행 중인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에서 조회될 수 있는 케이스별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처음 집행 등록 건수가 있는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등록건을 찾기 위해서 집행했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집행관리의 집행관리, 집행관리입니다. 집행관리 메뉴 상단에서 이제 우리 해당하는 보조사업 선택하시고 집행 상태를 집행 등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전체로 해서 이제 조회를 하면 집행 등록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 등록 이후에 집행 요청과 집행 이체 단계를 해야 이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를 진행해서 집행건을 이체를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이체는 집행 이체 관리 메뉴가 있죠. 거기에서 이체해 주시면 이제 이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 등록건을 잘못 등록하셨거나 이중으로 등록해서 삭제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집행 등록 상태에서는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집행 등록건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 요청까지만 해놓은 건수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집행 등록했던 화면 집행관리에 집행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집행 상태를
집행 요청으로 선택하시고 또 사업기간 전체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 요청으로 되어 있는 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치원 같은 경우는 집행 요청 다음에 이체 담당자가 이체를 하는 단계가 남아있죠. 요 이체를 하실 거면 집행 이체 메뉴로 이동해서 집행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실 거다 하시면 우리가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2단계를 거쳐서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집행 요청 취소를 하고 집행 정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실 거면 집행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집행 요청 상태가 집행 등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상태에서는 집행 정보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집행 요청 건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에 세 번째 집행 취소 등록 건수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취소 등록만 해놓은 건을 찾기 위해서 집행 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 관리에 집행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집행 취소 화면에서 그 집행 취소 현황 목록에 보시면 취소 등록 상태로 되어 있는 건이 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취소도 3단계로 되어 있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취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취소 이체 요청, 그 다음에 이체 담당자가 취소 이체를 해야 취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단계 취소 등록까지만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취소 이체 요청하고 이체를 하기 위해서 취소 이체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취소 이체는 집행 취소 이체 메뉴에서 집행 취소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취소 등록할 거는 이번에는 아예 삭제할 거다 하시면 첫 단계 취소 등록까지만 해놓으신 단계이기 때문에 막바로 집행 취소 삭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집행 취소 삭제 버튼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취소 등록할 상태로 있는 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에서 네 번째 집행 취소 요청 건수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요청 건을 찾기 위해서 집행 취소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집행 취소 현황 목록에 보시면 취소 이체 요청 상태로 되어 있는 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취소 이체 요청 2단계까지 해놓으신 단계이기 때문에 취소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취소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취소하실 거다 하시면 취소 이체 요청 취소, 그 다음 집행 취소 삭제 요 2단계를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이체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게 단계가 취소 등록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집행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취소 이체 요청 상태가 있는 또 다른 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 진행 여부가 Y인 상태로 있을 때 교부관리의 민간교부관리, 민간교부 결정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처리 상태가 다 종료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 상태로 되어 있는 건이 있다면 보조금 교부 정보가 없는데 결정 상태로 있다 하시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교부 결정 반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원별 실적에서 자부담 집행 비율도 없고 집행교부 미처리 현황이 모두 0이고 교부 진행 상태도 N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감을 하시게 되면 정산 진행 상태가 사업 수행 중에서 집행 마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마감의 진행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자께서 마감하기 전 상태에서는 사업 수행 중 상태입니다. 마감을 하시게 되면 집행 마감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집행 내역 검토에 들어가셨다 하시면 정상 검토 중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모든 게 검토 완료가 끝나서 정산 마감을 하시면 상태가 정산 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취소 처리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산 마감이 되셨으면 정산 마감 취소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정산 검토 반려를 거쳐서 보조사업자가 집행마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마감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상태가 사업 수행 중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 상태에서는 막바로 집행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상 검토 중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집행 마감으로 바뀐 상태에서 마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정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정상 검토 중 상태라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정산 중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검토 반려를 해주셔야 상태가 집행 마감으로 바뀌고 우리 보조사업자께서 집행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감하고 마감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산 진행 상태가 집행 마감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우리 재원별 실적 확인해 주시고 그 왼쪽에 보시면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시도비와 시군구비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재원이자 금액을 비율에 맞게끔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해서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저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자부담 계좌, 즉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입력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자 입력 부분에다가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입력합니다. 시도비와 시군구비, 수익자 부담금으로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재원 이자 금액을 비율에 맞게끔 입력합니다. 이때도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저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산 마감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원 미만 원 단위 금액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 마감된 상태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수익금을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수익금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익금 등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조회됩니다. 이때 수익금 발생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익금이 이제 발생한 총액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사업비로 재투자해서 일부는 사용하셨고 일부 반납하시게 된다면 그 반납하셔야 될 금액만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비율에 맞게끔 입력을 합니다. 이때도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수익금 발생 사유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수익금 등록을 저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산 마감하기 전까지는 요 수익금 등록 가능하시고 여기도 10원 미만 금액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자와 수익금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행 마감하고 반납 등록하는 내용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집행내역 보완 결과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마감하고 반납 등록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내역을 건별로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내역 건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는 보완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불인정 금액을 포함해서 보내게 됩니다. 보조사업자께서는 집행내역 보완할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완 요청 내용에 맞게끔 집행권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때 집행관리 화면으로 이동해서 완료된 건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완 완료로 잘 변경하시면 자치단체에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다시 보완 요청을 보낼 것이고 잘 보완이 되었다 하시면 검토 완료 상태로 바뀌면서 불인정 금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보완 요청 상태에서 보조사업자께서 보완 불가로 결과를 등록하게 되면 실적보고서 확정 이후에 불인정 금액이 확정돼서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때까지 보완 요청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나중에 불인정 금액이 되어서 반납하셔야 됩니다. 마감 때까지는 보완 요청 상태로 그대로 두시거나 보완 불가 건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를 등록하는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권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상관리의 정상관리, 정상검토 의견 조회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 집행 실행일자 등을 넣고 조회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했던 내역들이 목록으로 쭉 조회가 됩니다. 미검토 건은 자치단체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은 건입니다. 보완 요청 받은 건을 이제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완 요청건을 클릭합니다. 해당 집행건의 정보가 조회가 되고요. 정상검토 의견을 확인하시고 불인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불인정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일 수도 있고 부분적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 받은 집행권을 수정하기 위해서 집행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연도와 지방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보완 받은 건을 찾아서 클릭하고 상세로 들어갑니다. 집행정보 등록 화면에서 보완받은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집행거래일 품목, 그 다음에 파일 첨부가 필요하다 하시면 파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통계목을 변경해야 한다면 통계목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최종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잘 수정을 하셨으면 이제 수정했다고 그 결과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정산관리의 정산검토 의견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정산검토 진행 상태를 보완 요청으로 조회합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권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정산검토 의견에다가 이제 보완 완료나 보완 불가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 불가로 하시게 되면 불인정 대상이 돼서 향후 반납하셔야 됩니다. 보완 완료로 하셨으면 정산검토 의견에다가 보완한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산한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산관리의 정산관리, 정산결과 조회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조회하면 정산결과 세부 내역이 조회됩니다. 재원별로 시도비와 시군구비, 수익자 부담금별로 교부금액, 집행금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과 인정되는 금액, 불인정 금액, 이자 금액과 수익금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불인정 금액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마감하고 집행권을 보완하는 정산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